저희 모델링 수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테크니컬 인터뷰 수업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는 게 있고 이제 EBIT라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상 이제 첫 번째 블랙 포인트도 제가 써놨지만 대부분 이제 현업에서는 거의 두 개념을 동일시 해가지고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상 정말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런 업무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제 체감상으로는 한 60-70% 이상은 영업이익이든 EBIT든 그냥 이퀄 똑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의도 사람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인터넷 소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 한국어로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된 이익만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정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그대로가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 레베뉴에서 COGS, 매출 원가 빼고 SG&A,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진짜 말 그대로 영업이익. 오른쪽에 우리 재무 상태표인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빨간색 부분 영업이익을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부른다면 EBIT는 애초에 뭐의 약자죠?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interest와 tax 이전에 이제 earnings를 우리가 EBIT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earnings는 우리 금융권에서 항상 net income이죠. 그러니까 net income에서 interest랑 tax 두 가지를 더해 주는 거죠. net income에서 interest랑 tax 두 가지를 더해 주는 게 EBIT. 두 개 떼기 전에 이제 남아 있는 수익을 이제 EBIT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두 개 사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이자 비용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이자 수익. 첫 번째로는 이자 수익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기타 금융 수익, 기타 금융 비용.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었거나, 투자를 해서 뭔가 비용이 들었거나, 아니면 뭐 해칭, 아니면 환 수익, 환 차손, 환 차익,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클 수가 있죠.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맨날 하는 이제 휴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톡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동산을 하나 사가지고 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주된 영업은 보톡스와 필러 만드는 게 주된 영업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 그런 수익들은 잡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에서는 영업 외 수익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않지만 EBIT에서는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오퍼레이팅 프로핏과 EBIT가 두 개가 숫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쓰든 EBIT를 쓰든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즉, 이 세 가지 항목들이 그렇게 significant하지 않은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어요. 뭘 쓰더라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기업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엑셀에서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뭐 코웨이 같은 코웨이가 아니죠. 죄송해요. 넷마블 같은 기업들, 그렇죠? 넷마블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이제 투자한 금액도 굉장히 많고 자회사도 많고 뭐 지분법 이익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 항목들이 이런 수익 항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프로핏과 EBIT가 다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냐? 우리가 보통 이걸 구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에비타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에비타를 구해야 되는데 에비타를 오퍼레이팅 프로핏에다가 DA를 더할 거냐, EBIT에다가 DA를 더할 거냐, 그 고민을 이제 하는 거고, 어디에 더하냐에 따라서 에비타가 달라져 버리면은 EV 에비타 멀티플 자체가 두 개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고 이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기업이 완전히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이 이제 가끔 그런 어떤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뭘 써야 되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엄밀히 따지면은 좀 더 안전한 방법은 EBIT에다가 DA를 더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용어 자체가 EBIT잖아요. 그죠? EBIT이기 때문에 EBIT에다가 잘 모르겠으면 EBIT에다가 DA 더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한 방법이 될 거고, 반면에 더 간편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간편한 방법, 그 다음에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본 것들 중에서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오퍼레이팅 프로핏에다가 DA를 더한 게 이제 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에비타를 이제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EV 에비타 멀티플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EV 에비타 멀티플을 우리가 한번 EV의 정의를 앞쪽에서 이제 한번 다시 리캡을 해볼게요. 이 EV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첫 번째, 모든 투자자 입장에서의, 두 번째, 그 기업의 순수한 영업 가치만 보겠다라는 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정의였죠. 자, 우리 두 번째 정의, 영업 가치 입장에서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EV 에비타 멀티플 분자 분모의 이제 분자 EV니까 분모에 있는 에비타도 영업 가치만 보는 게 더 메이크 센스 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EV 에비타 멀티플을 할 때 에비타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에 가까운 게 조금 더 와닿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자, 모든 투자자 입장에서의, 즉 이자를 떼가기 직전의 모든 영업지표들을 다 고려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영업지표, 비영업지표들을 모두 고려를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또 밑에 있는 초록색의 EBIT가 조금 더 메이크 센스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왜냐면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싶은 건데, 부동산으로 투자해가지고 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든 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을 위해서 이자를 내든 사실 그거는 또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EBIT로 한 다음에 DA를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정의,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정답은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밸류에이션은 늘 제가 아트의 영역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레이 에리아, 애매모호한 영역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매트릭들을 필요 및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목적상으로는 그냥 이런 정의 정도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이제 이게 좀 개인 취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면접 목적상으로는 너무 깊게 대답은 안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실무에서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되냐라는 고민을 이제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주변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해보세요. 상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과거 케이스가 있으면 과거 케이스에서는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에비타를 구했는지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든지, 네, 조금 주변 눈치를 보시고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결정권자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조금 더 가까운 거를 쓰시는 게 이제 좋겠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에비타를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EV 에비타 멀티플을 보기 위한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비타는 가장 우리가 퀵하고 더티하게 현금 흐름이랑 좀 맞춰볼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에비타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랑 도대체 빨간색이 가까울까, 초록색이 가까울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금 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이자 수익, 기타 금융 수익, 영업 외 수익, 이런 것들이 뭔가 현금 흐름이랑 비슷한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포함시켜서 보는 게 에비타를 구할 때 조금 더 현금 흐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뭔가 현금 흐름이랑은 안 맞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뭐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현금 흐름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현되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랑 바로바로 관련이 없을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은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조금 더 에비타 구하면은 현금 흐름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런 센스로 조금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엑셀 가가지고 실제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와 볼게요. 자, 이미 프레임은 다 만들어 놨고요. 뭐
다트에 가서 저희 넷마블이라는 회사와 뭔가 그 중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용 항목들이 많을 것 같은 넷마블이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휴젤, 우리 늘 하는 휴젤이라는 회사, 조금 더 간단한 구조의 회사 휴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하나씩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그냥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요. 이퀄 하신 다음에 넷마블에 자, 11기 영업이익을 가져와 줄 거고요. 오, 되게 단위가 큰가 보네요. 자, RTH5i 해서 늘려주겠습니다. 휴젤도 가지고 올게요. 휴젤들도 매출액, 자, 2,451억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오고요. 아, 죄송해요. 매출액이 아니라, 자, 정신이 없네요. 영업이익을 가져야 되죠. 971억 영업이익을 가져야 됩니다. 자, EBIT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자, EBIT는 넷인컴에서 하나하나 더해 줄게요. 자, 넷인컴은 우리 당기 순이익 가져오시면 되고, 텍스 익스펜스, 세금, 법인세 비용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인트레스트 익스펜스는 요즘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자, 금융 수익 안에 들어있거든요. 금융 비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 오셔가지고, 금융 비용에 있는 이자 비용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쪽은 단위가 이제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져와서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때는 자, 10의 3승 1,000원을 곱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EBIT는 자, 넷인컴 더하기 텍스 더하기 죄송해요. 넷인컴 더하기 텍스 더하기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해서 EBIT가 3,874억인가요? 엄청나게 크네요. 자,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1,500억인데 EBIT가 3,800억. 완전히 지금 이건 오퍼레이팅 프로핏으로 하냐 EBIT로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숫자 차이가 지금 크죠? 자, EBIT까지 구할 건데 EBIT까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디프리시에이션, 어모타이제이션도 가져올게요. 이거 하는 거. 자, 넷마블 오셔가지고 자, 감가상각비, 무형산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현금흐름표에 가면 있죠? 현금흐름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의 3승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몰타이제이션 마찬가지 곱하기 10의 3승 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단위 맞춰줄게요. 자, 이쪽도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어모타이제이션은 숫자 자체가 같을 거고요. 자, 에비타는 EBIT에서 디프리시에이션, 어모타이제이션 두 개를 더해주면 에비타까지 도출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두 개 에비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퍼센티지로 봤을 때 78%라는 거의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굉장히 큰 에비타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쓰느냐, EBIT를 쓰느냐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비타 구하실 때. 자, 반면에 휴젤 한번 볼게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자, 넷인컴 21기 넷인컴,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마지막으로 인트레스트 익스펜스는 밑에 쭉 내려와서 금융 비용의 이자 비용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자, EBIT는 이 세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넷인컴에서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더해 주시면 되고요. 디프리시에이션 가져올게요. 디프리시에이션 현금흐름표에서 감가상각비 곱하기 10의 3승, 어몰타이제이션 마찬가지로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자,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비타는 자, EBIT에서 더하기 디프리시에이션 더하기 어몰타이제이션 자, 해서 여기까지. 자, 눈대중으로 봐도 이건 얼마 차이 안 나죠? 1,100억과 1,070억. 제가 봤을 때 이거는 5%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4%도 이제 멀티플로 가져가가지고 4%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의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요거 보는 거에 비해서 이쪽은 조금 그래도 오퍼레이팅 프로핏 이퀄 EBIT라고 생각해도 여기는 그렇게 막 대세에 큰 지장은 안 줄 것 같지만 보세요. 이쪽이 78% 차이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황에 맞게 진짜
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고요. 특히 이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위에 분들은 그냥 대충 하시는데 이제 인턴 하시는 분들께서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턴 하는데 이걸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봐도 사실 또 선배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몰라서 제대로 된 가이드를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찝찝하죠. 예, 제가 여전히 조금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움이 되셔서 잘 판단하시고 또 주변 분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EBIT를 쓸지 오퍼레이팅 프로핏을 쓸지 잘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